자, 두 번째 주제는 기아 마운드 업그레이드입니다. 조상우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조상우 활용법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 아니 기아는 지금 그 외국 특히 미국 쪽으로 좀 선수들 많이 보냈어요. 네, 유학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작년이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유학 시즌 1,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유학 시즌 2,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유학 시즌 1에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많은 선수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로 인해서 기아의 특히 마운드 쪽에서 뎁스가 강해졌고 이 부분을 이런 흐름을 유지하고자 지금 시즌 2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사실 조상우 선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트레이드에서 영입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딱 잘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네네. 왜냐하면 이 선수가 트레이드로 기아로 이적하자마자 거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상우 선수는 그러면은 미국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취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취재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저 몇 명의 선수들이 지금 미국 파견을 가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는 선수가 10명 정도 된대요. 와, 10명이나 보냈어요? 트레드 애슬레틱에 10명 정도가 있는데 일단 뭐 임기영, 조상우, 강희중, 유지성, 이승재, 오규석, 뭐 김현수 등 10명이 지금 트레드 애슬레틱에서 훈련을 하는데 이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코치들, 그리고 트레이너 코치들, 그 더불어서 데이터 분석팀 직원까지. 예, 기아는 그냥 선수만 보내서 이 선수 한 명의 업그레이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팀 전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금 계획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행을 추진하고 또 성과가 작년에 있었으니까 이걸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그 미국의 시애틀 드라이브 라인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심작 단장 가기 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비를 들여서 한번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방송 일정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이제 작년에 어쨌든 이제 큰 성과를 받고 올해는 지금 그 트레드 애슬레틱이 어떤 데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있는 시설이고요. 사실 뭐 시애틀에 드라이브 라인이 있다면은 또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 이 트레드 애슬레틱이 있는데 뭐 추구하는 건 비슷하다고 해요. 드라이브 라인이든 트레드 애슬레틱은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좀 이 트레드 애슬레틱이 좀 더 맞춤형 지도를 한다. 그래서 선수마다 개인 코치를 딱 붙여가지고 선수의 맞춤형, 그러니까 이 선수의 유형을 먼저 살펴본대. 이 선수가 어떤 유형의 투수인지, 팔 각도는 어떤지, 그리고 좀 원하고자 하는 구종이 있는지. 일례로 이 선수가 지금 스위퍼를 원한다. 우리 시설에 와서 트레드 애슬레틱에 와서 스위퍼를 추구하고 싶어해. 그러면은 이 스위퍼 전문가 코치를 맞춰준대요. 그래서 좀 맞춤형 지도를 하고 일단 그냥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요. 선수가 딱 이제 뭐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트레드 애슬레틱 측에서 먼저 요구하는 게 이 선수의 영상 자료래요. 뭐 시즌 선수면은 시즌 때부터 지금까지 한 영상 자료 보내달라. 그럼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선수가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지 거기서 먼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선수가 왔을 때는 담당 코치를 붙여줘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비교가 되자면 드라이브 라인은 속성 학원 그런 느낌. 예, 1타 강사가 딱 있고 이 강사가 딱 이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럼 계속 빨라져.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은 트레드 애슬레틱은 1대1 가회 느낌. 예. 그래서 그 빠르게 체득하는 거 좀 드라이브 라인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선수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에게만 맞춰주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트레드 애슬레틱이 나을 수 있다. 이거는 아마 좀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수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굉장히 지금 미국 내에서 곽광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주다 보니까 프로 선수만 오는 게 아니라 대학교 선수들,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은 미국 대학교 선수들도 와서 여기서 좀 더 성장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1대1로 챙겨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점점 유명세 타면서 그 메이저리그 계약을 원하는 선수들이 트레드 애슬레틱에서 불펜 피칭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각 구단 스카우트를 초청해서 일로 오세요. 나 오늘 여기서 쇼케이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레드 애슬레틱에서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가 와가지고 아직 FA 신분인 선수의 현재 컨디션을 바라보는 불펜 피칭을 통해서 이런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메이저리거 선수가 또 성공 사례가 있어서 더 유명해졌다면서요? 이 선수가 정말 드라마처럼 구속이 확 올랐는데
그 캔자스시티는 콜 레이건스 선수예요. 콜 레이건스. 네, 이 선수가 3년차 투수인데 이건 좀 사실 좀 만화에나 있을 만한 일인데 원래는 평균 구속이 148 정도 나오는 선수였는데 이 트레드 애슬레틱 훈련 과정 거치면서 162.5km까지 던졌대요. 구속이 증가했네요. 100마일을 101마일을 찍었대요. 그러면서 올스타까지도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데 물론 모든 선수가 이렇게 막 크게 성장하고 이러진 않지만 이런 게 쌓이면서 뭔가 이 트레드 애슬레틱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는 거고 효과를 보는 거고 정말 세세하게 챙겨주는 게요. 일단 가면은 좀 교육의 시간이 있대요. 이 바이오 메카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식단을 좀 어떻게 또 짜야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그야말로 1대1로 붙어서 세세하군요. 네, 굉장히 세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선수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상우 선수는 어떻게 됐냐? 네네. 원래는 조상우 선수가 드라이브 라인에 가려고 했어요. 네, 저희가 맞아. 전화할 때도 기아가 확인하고 그랬잖아요. 기아가 이제 조상우 선수의 트레이드를 강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도 드라이브 라인. 드라이브 라인으로부터 그렇죠. 한국 선수 한 명이 우리 쪽으로 온대라고 했는데 쌍호초? 쌍호초. 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조상우고 드라이브 라인에 간다는 거는 멀쩡하다. 이미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올라왔다는 거다라고 해서 트레이드를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조상우 선수를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기아로 오자마자 좀 바꾼 거죠. 트레드 애슬레틱으로 드라이브 라인이 아닌. 그래서 일단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조상우 선수가 어제 트레드 애슬레틱에서 첫 불펜 피칭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네. 어제. 네. 어제 불펜 피칭을 했고 조상우 선수가 이제 야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바이오 메카닉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내 몸이 어떤 몸이고 내 투구 메커니즘이 어떤지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투구가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공부를 이제 처음 해본 거예요. 조상우 선수도.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어제 불펜 피칭 했으면 이제 처음 이제 공을 던지면은 가장 중요한 게 몸 상태, 컨디션이잖아요. 맞아요. 부상을 입었었어요. 하자마자도 중요하고 그 다음날 어떤가 이거 다 굉장히 세밀하게 체크하는데 통증은 아예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우 선수는 어제 불펜 피칭에서 70% 정도의 힘으로 불펜 피칭을 소화했고요.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서 28일 날 기아 어바인 늦게 합류. 좀 늦는데 어바인 캠프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기아에 10명이 가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 가 있어요. 네, 구단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대요. 너무 구단 일정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쪽 위주로. 구애받지 말아라. 트레드 애슬레틱 갔으니까 거기 일정부터 다 마무리하고 와도 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10명이 가 있는데 선수마다 구단에 팀에 합류하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임기영 선수도 가 있다고 했는데 임기영 선수도? 네, 임기영 선수 좀 늦게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레드 애슬레틱 거 다 마치고 나서 2월 9일 날 어바인으로 합류합니다. 2월 9일이요? 네. 그럼 거의 넘어오기 직전인데? 그러네. 2월 9일이면 진짜 2차 캠프. 어바인에서 막바지 시기에 오는데 그래도 괜찮은 게 임경 선수는 어쨌든 꾸준히 기아에서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기아니까 뭐 팀에 이제 적응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아무래도 사인 같은 것도 그렇죠. 이제 새 팀에서 또 익혀야 해봐야 되잖아요. 되니까. 근데 임경 선수는 이런 부분은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프로그램 다 마치고 다 이수하고 와라 해서 임경 선수는 2월 9일 날 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얘기했던 콜 레이건스가 던지는 걸 제가 한번 올해 봤는데 뭐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굉장히 인기 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투수가 있어 그러고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던지는 게 되게 예쁘게 던지는데 구속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앞서 얘기하셨던 대로 22년에 데뷔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거의 존재감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던지는 거 보면 야, 이 선수가 이렇게 힘이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이 트레드 애슬레틱 여기를 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미 기아는 작년에 이제 드라이브 라인 올해 이제 트레드 애슬레틱까지 굉장히 그 선수들 적극적으로 지금 보내면서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뭐 개선, 이노베이션 이런 맞아요.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기아 타이거즈만의 육성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드라이브 라인의 시스템도 좀 접목을 시켜보고 트레드 애슬레틱도 접목을 시켜보고 데이터 담당 직원을 보냈다는 거는
이쪽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도 파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이오 메카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피칭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시설들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느냐 이것도 보겠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기아 타이거즈만의 육성 시스템을 지금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타이거스 웨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쨌든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앞서 나가고 그렇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다 근데 또 다른 점은 아무래도 서양인들의 이 몸 상태와 그렇죠. 동양인들은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라인이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건강해야 된다면서요. 일단 드라이브 라인은 가동 범위를 넓히는데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준비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 가동 범위를 늘리는 과정에서 또 부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나라 선수에 맞게 좀 맞춤형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수정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지금 기아는 좀 철두철미하게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그 시즌 중에 유승철, 김기훈, 김현수, 김민재, 조대현 5명 보냈었는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는 바로 효과를 봤었죠. 네, 그래서 김기훈 선수가 굉장히 또 돌아와서 좋은 역할을 해줬고 또 좀 더 시간을 앞으로 돌려 황동화 선수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가서 내가 어떤 투수인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다양한 이제 수치 바이오 메카닉을 보여주면서 넌 이렇게 던지는 투수야. 근데 몰랐던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가서 거기서 설명해주고 아 내가 이런 투수였구나. 그걸 보고 느끼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내가 어떤지 알아야 또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아는 1년 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기아만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을 잘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승철 선수도 거기 가서 그 야마모토. 야마모토 투구 폼으로 바꾸고 조금 맞아요. 괜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를 확실히 잘 봐서 기아가 올해도 이 외국으로 우리 학생으로 따지면 어학연수 같은 느낌으로 이거를 많이 보내는. 근데 이렇게 많이 보내면 사실 이 예산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닌데 그럼요. 기아가 최근 들어서 이 선수단한테 쓰는 돈이 투자라 그러죠. 이게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결과를 내면은 어쨌든 기업에서는 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를 냈잖아요, 기아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선수들이 기아 외에도 이 트레드 어슬레틱에 가 있어요. 가서 겨울 동안 진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정우영 선수도 거기 지금 가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원준 선수도 아마 두산에 최원준 가 있고 그리고 그 공을 받는 포수가 박대원 선수라고요. SSG.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가 있는데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이제 어쨌든 미국에 가면은 비시즌 동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약속 잡고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진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저는 어쨌든 선수가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에 미국 물가 생각하면 절대 만만치 않은데 그 선수들은 자비 유학이고 지금 기아는 이제 회사에서 대주는 유학인 거잖아요. 근데 왜 임기영과 조상우를 특별히 여기 넣었을지 나머지 뭐 유망주 선수들이야 뭐 그러려니 한데 조상우 FA로 데려왔고 임기영 선수도 FA로 잡았는데 요 선수들 뭐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이 선수들을 또 보낸 이유는 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조상우 선수가 다가오는 시즌 굉장히 키가 될 거예요.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겠지만 조상우 선수를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불펜 역할에 대한 초안은 나온 것 같아요. 현재 기아는 아직 캠프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캠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아는 정혜영 선수를 계속 9회 마무리 투수로 기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조상우는 어떻게 쓰냐. 이게 굉장히 지금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조상우 선수는 2019년도 후반기 역할을 그대로 할 것 같아요. 2019년도 키움 히어로즈 시절의 조상우 선수가 전반기에는 고정 마무리였습니다. 9회에 이제 세이브 상황에서 나온 투수였는데 후반기부터 역할이 좀 바뀌어요. 후반기에는 오재영 선수, 왼손 투수, 베테랑. 그 선수가 9회 마무리를 맡고 조상우 선수는 흔히 말하는 그 스마트 베이스볼. 그러니까 이 세이브라는 기록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8회에 중심 타선을 상대하는 불펜 투수와
9회에 하이 타순을 상대하는 불펜 투수의 난이도를 보자. 뭐가 더 난이도가 높나? 그럼 8회 중심 타선이 좀 높잖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그냥 홀드고 9회 하이 타순에서 막으면 세이브예요. 세이브다. 이러면 이 세이브란 기록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미국에서는 한 2015년, 16년도부터 꾸준히 나왔고 꽤 오래됐죠. 예, 네. 불펜 운용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요. 굳이 선수를 위해서 세이브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네.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고 이 세이브 숫자가 과연 이 중간 투수의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하느냐. 맞아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바로 세이브다라는 네. 게 최근 아니 맞아요. 뭐 사실은 세이브도 말이 안 되는데 블론 세이브는 얼마나 더 말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이렇게 한 선수에게 맡기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상황에서는 뭐 아까 이제 빅벙님 네. 하이에버 그 레버리지 네. 시츄에이션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투수를 넣고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가면 뭐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키맨 역할을 조상우에게 맡기겠다는 게 이제 네. 기아 생각이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2019년도 키움 히어로즈가 했었고 그렇죠. 아마 이번 시즌에 조상우 선수가 그때처럼 7회 혹은 8회에 상대 중심 타선 혹은 위기에 맞춰서 등판을 하고 9회에는 정혜영 선수가 그렇죠. 세이브를 하고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하고 이런 불펜 구조로 갈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러려면은 뭐 산술적으로는 그리고 뭐 좋아요. 좋은 전략이긴 한데 그만큼 7회든 8회든 위기에서 나온 선수의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쵸. 네, 좋아야지. 9회 그냥 전통적인 마무리처럼 9회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경기 보면서 9회에 맞춰서 그렇죠. 몸 풀면 돼. 몸 만들면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투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부분인데 이렇게 7, 8회 위기에 나가려면은 어느 정도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조상우 선수는 2019년도에 이 역할을 해봤다. 해봤고 컨디션이 지금 좋다면은 다시 이 역할을 맡겨보겠다라는 게 지금 기아의 구상으로 보여요. 이게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사실 뭐 더할 나위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제 예상은 한국 시리즈에서 좀 이런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곽도규 선수가 그렇죠. 정말 위기에서 딱 맞춰서 나와서. 나와가지고 막았잖아요. 어쩌면은 다가오는 시즌 기아는 9회는 정혜영 선수를 놓고요. 그리고 7회 혹은 8회 뭐 정말 뭐 승부수다 이 경기 중요할 때 6회까지도 그렇죠. 왼손 중심 타선에 왼손 타자 중심 타선에 맞서 곽도규 선수가 나오고 그렇죠. 오른손 상대가 오른손 타자가 중심 타선에 많다 이러면은 조상우 선수가 그렇죠. 나와서 막는 그런 좀 다채로우면서도 굉장히 굳건한 그런 마운드 운영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 같거든요. 거기다 전상현 선수까지 넣게 되면 그렇죠. 거의 그렇죠. 완벽한 그 네. 위기 불펜. 상황을 네. 넘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불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이제 불펜 게임으로 야구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어떻게 불펜을 운용하느냐, 얼마나 양질의 불펜을 갖추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현대 야구에서는. 그렇죠. 이런 야구를 또 할 수 있는 팀이 작년의 기아였고 올해의 기아도 이런 야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일례가 조상우 선수의 트레이드 영입과 영입 직후 바로 트레이드 슬래팅 미국 시설에 보내가지고 이 선수를 준비시키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임경 선수는 그럼 어떤 활용을 할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임경 선수도 어쨌든 이제 FA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은 전 이거 같아요. 스윙맨을 할 수 있다. 아, 선발 불펜. 롱맨이 되잖아요. 네.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메워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임경 선수는 봐왔어요. 후배들이 어떻게 유학 갔다 와서 맞아요. 달라지고 네. 발전했는지 기아 있으면까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 열풍이 분 게 동료들이 갔다 오면 후배들이 갔다 오면 그렇죠. 달라져서 와. 네. 그리고 잘해.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굳이 가야 돼 하다가도 그렇죠. 주위에서 잘하면은 나도 가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작단장 만나면 저도 유학 보내주세요 막 이런 거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의 또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갔다 오면 효과를 보니까요. 맞아요. 임경 선수가 그러니까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재작년에 선발과 불펜 오가면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죠? 작년에는 그래도 초반 부상이 없었으면 좀 잘했을 그렇죠. 텐데 초반에 부상이 있었고 그때 저는 이제 임경 선수는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롱맨도 되고 불펜도 되잖아요. 그때 저희 이상원 원장님이랑 이야기할 때 어쨌든 시즌의 투수는 구상한 거에 30%는 나가 떨어진다. 맞아요. 어느 팀이든 구상한 거에 30%는 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 불펜 선발이 나가 떨어지던 불펜이 나가 떨어지던 임경 선수가 데뷔를 하고 있다면 그렇죠. 이거는 기아는 어쩌면 이 다음까지도 준비하고 임경 선수에게 그 롤을 준비시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단 일정 너무 신경 네. 쓰지 말아라. 여기서
프로그램부터 다 맞춰라. 얼마든지 뭐 늦게 와도 된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김준롱 PD가 이야기한 30%는 가자 빠진다. 네. 이 이야기는 역시 또 명제해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야구 전문 주치의가 말한 내용이라서 어느 구단이나 준비한 투수력의 30%는 부상 이탈이 있다. 이거는 꼭 있다. 그래서 요즘에 메이저리그도 보면요, 끝없이 중간 투수를 긁어 모아요 구단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펜 투수가 좀 더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테너스캇 계약 계약 규모가 이제 달라요. 아니 뭐 서울 시리즈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못 친다고 오타니 천적이라면서요. 근데 그 천적을 데려온 거예요. 없앤 거지.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는 거죠.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는 거죠. 천적을 같은 편을 빼서 없앴어.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플러스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는 없애버린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 양현종 선수 포함한 기아 선수들 아는 형님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아까 저 잠깐 봤는데 보신 분 계시겠지만 양현종 선수에게 김광현, 유현진보다 네가 나은 게 뭐냐고 패널이 질문했거든요. 나는 김도영한테 홈런을 맞지 않은 투수야. 그러네요. 같은 편이라서. 같은 편이라서. 오타니에게 홈런을 안 맞겠군요. 맞아요. 최근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저스도 그렇고요. 흔히 말하는 빅마켓 팀은 선발이든 중간이든 정말 꾸준히 투수를 긁어 모읍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에 자유롭지 못해요. 투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비축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상을 입으면 뭐 팔꿈치나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 1년 내지는 2년 가까이 재활을 하니까 사실은 모아두면 결국은 다 쓸 데가 있다. 무조건 다다 익선이다. 투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뭐 우리 이동욱 감독도 이동욱 위원도 저희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의 1강이다. 최강이다. 최강이다. 최강이다 지금. 근데 뭐 이동욱 감독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아의 전력이 괜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대야구의 흐름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모습을 한국 시리즈에서도 보여줬는데 그냥 그렇잖아요. 딱 보면은 저희가 이제 경기하기 전에 보는 게 선발 매치업도 보지만 불펜에 얼마나 있냐 투수가 이것도 굉장히 특히 단기전에서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아는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팀들도 이런 시스템을 좀 활용하면 좋을 텐데, 다른 팀도 몇몇 팀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죠. 삼성도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에 보내면서 특히 작년에 그 드래프트 캠프에도 보내가지고 유망주들이 이제 향후 메이저리그에서 뛸 유망주들과 같이 실전을 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LG도 보면은 마무리 캠프를 좀 동서양을 우리는 혼합해보자 해가지고 준시 드래곤즈 마무리 캠프에 이제 몇몇 투수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팀들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따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아는 지금 기아만의 스타일로 뭐 드라이브 라인과 트레드 어스레티가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고, LG는 또 동서양을 좀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고, 삼성도 조금 다른 시설에서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드라이브 라인 얘기 많이 하지만 미국에는 곳곳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플로리다 가면은 또 플로리다에 또 좋은 시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단마다 좀 방향성을 다르게 가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다 육성이거든요. 육성 시스템 강화, 이게 목표인데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적극성, 이 투자의 적극성은 좀 구단마다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라고 봐요. 다 하고는 싶은데 이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비용 문제를 이 비용 문제가 고민이 된다면은 일본, 대만, 저는 방법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이 바이오 메카닉에 대한 공부를 지도자들한테 시켜가지고 트레이닝 파트랑 지도자들이 같이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단 내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돈만으로는 또 안 돼요. 왜냐면은 기아도 지금 코치들을 보내잖아요.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가서 거기 시스템 공부하고 와라.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 돈만 줘가지고 아무리 좋은 대학, 비싼 대학 미국에 유학시켜봐도 그 애가 거기서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돈만 많다고 또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가서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이게 잘 접목이 돼야지 이 육성 시스템도 발전을 할 수 있다. 이게 현대 야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 각 팀들마다 이제 뭐 코치 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려는 코치가 맞아요. 거기에 좀 숨어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로치고 네. 공부하려는 코치가 정말 없다라는 네.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네. 뭐 유학이라든가 뭐 사설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눈여겨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 은퇴하고 코치 준비하는 분들은 그 이야기는 합니다. 너무 지금 어렵다. 네. 그러니까 구단의 코치의 어떤 그 맞아요. 환경이 어렵기 맞아요.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대우에 비하면은 너무 할 게 많다. 맞아요. 그런 사실 그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환경이 그렇고 거기서 고생을 해서 스스로 자신만의 이런 지도법이 생기면은 또 그 지도자가 나중에 감독도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럼요. 또 길이 또 네.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뭐 다른 스포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축구는 보니까 거의 네임밸류보다는 얼마나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느냐 요 부분으로 지도자들이 많이 바뀌는 많이 것 같더라고요. 바뀌었죠. 네. 아무래도 뭐 스타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전술에 대한 공부, 이해 이런 걸 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축구에서는 좀 네. 좀 더 영입을 체계적으로 하더라고요. 잡힌 것 같아요. 네, 축구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우리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공부하는 또 대화하는 그런 감독 코치들 많이 구단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죠.